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안겨준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고 옅은 웃음이었지만 그 장면이 남긴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단순히 태도가 불량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윤석열은 변호인과 함께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남았고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즉각적인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법정 경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재판이 단순히 한 개인의 형량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재판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법과 헌정 질서가 실제로 힘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피고인이 웃었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 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웃었느냐입니다. 사형 구형이라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면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무게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다른 하나는 아직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의 말과 태도 그리고 최후 진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후자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약 9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반성과 사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는 수사기관을 이리때에 비유했고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국가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수사 자체를 정당성 없는 폭주로 몰아갔습니다. 군과 경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거나 투입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축소했습니다. 병력은 소수였고 비무장이었으며 빈총만 들고 있었다는 식의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본질을 비켜갑니다. 문제는 숫자나 무장 여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압박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부정선거 주장 역시 반복됐습니다. 선거 소송 과정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을 정치 선동의 무대로 만들고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표현은 현실 인식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윤석열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비상선포의 절박함을 이해했고 탄핵에도 국민 과반이 반대했으며 지금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비상효과가 있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을 어긴 행위를 메시지로 포장하고 군경 동원을 비상한 결단으로 미화하며 헌정 질서 파괴를 계몽이라는 말장난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다음에는 누군가가 더 큰 폭력과 더 노골적인 강제를 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개인의 뻔뻔함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일종의 선언처럼 읽힙니다. 그는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처럼 묘사하며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비상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문제였고 그래서 군경을 움직였으며 그것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군경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려면 공개 브리핑과 설득이 먼저입니다. 군경은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강제의 도구입니다. 강제 수단을 먼저 꺼내놓고 메시지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이미 협박이 됩니다. 그걸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체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법정에서 터져나온 방청석의 반응 역시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웃음과 욕설, 야유가 뒤섞인 그 공간은 이미 감정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중심에서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더 키우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을 향한 조롱과 비난은 표면적으로는 권력을 겨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들까지 함께 깎아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도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규정하면 결국 남는 것은 진영 결집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집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쌓이면 사형 구형 앞에서도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국헌 문란이자
국가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과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과거 전두환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법정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는 상징성을 언급했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도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형제에 반대해온 인사조차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수위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서 더는 흐리지 말고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이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부 정치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말 아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상식밖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계산이자 책임 회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진조차 법정에서 웃는 태도는 부적절하고 계몽령 같은 주장은 다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시대착 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상식선이라면 침묵은 오히려 더 노골적인 선택이 됩니다. 윤석열의 웃음을 단순한 뻔뻔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재판부를 믿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이 지연되거나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정치적 파장이 법리를 덮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계산이 합쳐지면 사형 구형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태도 비판이 아니라 그 기대 자체를 법으로 꺾는 판결입니다. 병력이 소수였고 비무장이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은 결과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겨냥한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손상됩니다. 더 적은 병력으로도 상징적 폭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도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웃은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동시에 하나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 요구가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건 역시 그만큼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가 깊고 피고인의 태도가 그 상처를 더욱 덧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논쟁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최고형이 마땅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여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정에서 던져진 웃음이라는 오만함을 법정은 법으로 꺾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의 시대를 끝내는 최소한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